하루에 몇 번이나 스마트폰을 확인하시나요? 일어나는 순간부터 밥 먹을 때도 친구와 이야기할 때조차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의 그림자, 바로 스마트폰 중독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디지털에 갇힌 하루, 잠깐의 여유가 필요할 때 마음에도 사복 한 잔 따라보세요.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작은 시작, 지금부터 사복 한 잔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복 한 잔의 MC 김명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문제를 함께 다뤄주실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자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및 담당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박정서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서입니다. 스마트폰은 정말 편리한 도구지만 그 사용 방식에 따라 우리가 영향을 크게 받는 시대가 되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중독의 원인과 예방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저 같은 사람도 중독인가요? 네, 단순히 많이 쓴다고 해서 중독은 아니지만 사용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거나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진다면 그건 행동 중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중독은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닌 더 깊은 문제로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단순한 사용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보상회로가 반복적인 자극에 익숙해지면 내성이 생기고 사용을 줄일 경우 불안, 초조 등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청소년, 청년층은 뇌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쉽게 중독에 노출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심리적 의존성과 행동장애가 얽힌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개입이죠. 중독이 장기화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중독이 장기화되면 집중력 저하, 우울,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 신체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원인으로는 정서적 불안, 성향 차이 등이 있고 사회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사용 습관, 교육 환경, 또래 압력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중독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경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처음엔 친구들 따라서 SNS에 가입하고 게임 몇 개 하던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루에 5시간씩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답장이 늦으면 왕따가 될까봐 알림을 확인하고 좋아요 수에 민감해지고 제가 점점 예민해졌어요. 밤이 제일 힘들었어요. 유튜브, 틱톡을 계속 넘기다가 새벽 3, 4시에 자는 건 기본이고 수업 시간엔 멍하고 성적은 떨어지고 부모님이 불러도 대답을 못하고 화면에만 빠져 있었어요. 상담 선생님이 자기 진단 설문지를 권했어요. 그걸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중독 위험군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선생님의 도움으로 성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기록하면서 내가 얼마나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고 조금씩 오프라인 활동을 늘려나가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엔 불안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진짜 필요한 게 뭘까? 계속해서 고민해보고 나의 관심사, 취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했고 지금은 디지털 디톡스의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부터 국내외에서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먼저 해외 사례부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강력한 대응으로 주목받은 건 호주입니다. 호주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등 주요 플랫폼 모두 해당되고요. 이를 어기면 최대 5천만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3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모 동의가 있어도 사용은 금지되고 플랫폼들은 1년 유예 기간 안에 연령 확인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진짜 SNS 자체를 막는 거예요? 너무 강한 조치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그만큼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과 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흐름은 유럽으로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2025년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 디지털 쉼표 정책 도입 등 학생들이 스마트폰 없이도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어요. 교육부는
아이들이 디지털로부터 멀어질 권리도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아시아 쪽은 어떤가요? 일본은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을 민간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정하고 전문가 교환도 듣는 등 자기 조절력을 키우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 사례도 살펴볼까요? 한국도 과의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죠. 네, 2023년 기준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중 약 23.1%가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유아 아동은 25%, 성인도 22.7%, 노년층 역시 13.5%에 달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언어 발달 지연, 정서 불안, 수면 장애가 있고 성인과 노년층의 경우 사회적 고립과 집중력 저하 등이 주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그 경계가 더 모호해졌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저희 엄마도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쇼츠 보시다가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 시간을 자꾸 놓칠 정도거든요. 그래서 노년층은 더 걱정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정부도 여러 대응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거나 학교, 가정, 지역 사이 연계가 부족한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어떤 제도적인 대응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표적인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국민 대상 스마트폰 가해존 실태조사, 두 번째로 스마트신 센터, 운영, 상담, 치료 연계, 디지털 디톡스 등이 있고, 세 번째로 학교 대상 디지털 시민교육, 사이버 윤리 교육 강화, 그리고 가족 상담 중심의 예방 교육으로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저는 스마트 심 센터라는 곳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 않나요? 맞아요. 지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학교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가정에서 이어지지 않고 쉼센터나 디톡스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청소년 중심 정책이 많고 성인이나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대응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이 중요하겠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학교, 가정, 지역 사회가 함께 연계되는 구조, 모든 세대를 포괄하는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과외존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학교, 가정이 함께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어요. 정부는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 학교는 실천 가능한 교육, 가정은 일상 속에서 아이들과 건강한 디지털 습관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세 주체가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는 것이 핵심이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는 자녀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정하고 학교에서는 성찰 활동을 통해 자기 사용을 되돌아보게 하고 지역 사회에서는 캠프나 체험 활동으로 디지털과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식이죠.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기술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엄마도 최근에 디지털 디톡스를 직접 경험해봤다고 들었어요. 하루 동안 폰 없이 지내는 게 처음엔 불안해 보이셨는데 점점 더 많은 걸 발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 시간이 저희 어머니한테 여유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가끔 일부러 휴대폰을 멀리 두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런 균형 잡힌 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은 분명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중독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삶을 다시 바라보는 디지털 쉼표를 찍어보세요.